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휘 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 반도 정세는 이제 사정없이 전쟁 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되었다. 완전히 백지화해 버리겠다고. 앞서 보셨다시피 북한은 서울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 한라산에 인공기를 휘날리겠다며 연일 핵전쟁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공갈로 전쟁 공포가 감도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제재를 결의했는데 통합진보당만 오히려 대북 제재 결의가 유감이라고 비난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3차에 걸친 핵실험 등 주요 고비마다 통합진보당이 보여온 뿌리 깊은 북한 편들기와 감싸기 행태를 한번 보시죠. 지난해 12월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강행해 이를 성공시킨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3차 핵실험까지 벌였습니다. 제3차 지하 핵시험의 성공. 핵시험은 미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항무도한 적대 행위에 대처하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금 전쟁 위협 수준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는 상황. 이딴 무력 도발 행보에 국내외에서 강력한 비난과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까지 나서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принимается единогласно в качестве резолюции 2094 2013 года. They increase North Korea's isolation and raise the cost to North Korea's leaders of defy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대가로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와 위성 발사국 지위가 어떻게 용과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조성된 남북 간 긴장 국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 삼은 북의 무력 도발 위협으로 더욱 고조됐습니다. 키 리졸브는 2008년부터 시작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철회하라고 주장, 지난 11일 예정대로 키 리졸브 훈련을 실시하자 정전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전쟁 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과 불가침 합의들은 전면 폐기되게 되었으며 이제 사정없이 전쟁 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되었다. 우선 정전협정 백지화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말이죠, 증시에 영향을 준다거나. 북한은 매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일삼아왔습니다. 핵전 진입 태세에 들어간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의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통진당은 지난 8일 정책 논평에서 북침 전쟁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북한 공격 전쟁 훈련으로 수정하는가 하면 오병윤 원내대표는 키 리졸브에 대해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평양을 점거하고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섭 최고위원은 미국은 핵실험을 1000번도 넘게 했지만 북한은 단 3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위 주체 사상파에서 사상 전향을 한 고려대 학생회장 출신인 이종철 대표. 이제 한반도에 어떤 이제 긴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문제고, 어떤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못 내는 이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이제 계속 투영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난 9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는 한반도를 전쟁 위에 빠뜨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집회엔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김미희 의원 등 8개 단체 350여 명의 시위대가 참석했습니다.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색깔 공세라고 맞서는 통진당. 색깔 공세와 같은 비이성적인 시비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사상과 종교, 정견을 뛰어넘어 단결해야. 통진당의 북한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1,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북한을 모함하거나 궁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토론 때 이정희 대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자 질문인 여기 계속 실용 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또한 3차 핵실험 당일 논평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 관계, 파탄난 남북 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며 오히려 우리 측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4일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는 통진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북한의 핵 문제나 정전협정 폐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통합진보당. 노동 기본권이 후퇴되고 있는 점을 보면은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이정희 대표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선하고는 말이 안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음. 아니요, 한 가지만 좀 확인 부탁드리려고요. 대화 안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당 방침이 그랬어요. 그 어느 때보다 안보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진보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국익이 우선이 돼야지. 국민 뽑았는데 왜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저도 보수주의자 아니거든요. 저는 진보 쪽에 오히려 가까운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납득이 전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북한이랑 전쟁이 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계속 막 북한을 옹호해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안과 위기에 놓인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북한을 옹호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진보 세력의 비교적 우호적인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진보 대학생 단체인 청춘의 지성 한양대 지부가 지난 12일 한양대학교의 이정희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열겠다고 밝히자 학생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자기 정치 성향 같은 거 안 드러날 리가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좀 논란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강연한다는 것도 좀 보기가 좀 꼴사납고 많이. 급기야 일부 학생들에 의해 강연을 예고하는 대자보가 찢어지고 원색적인 비난 낙서까지 달렸습니다.
학교 측도 정치적 강연이란 이유로 장소 대관을 불허해 결국 강연은 취소됐습니다. 탈북자 출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도 이해할 수 없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았더라도 2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알대로 다 알아요. 이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여당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던 민주통합당 출신 인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유엔의 잘못이고 뭐 미국의 잘못이고 또 애국가를 부정하는 이게 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 정세에 반하는 종북의 실체를 안 이상 다음 20대 국회 때에는 이 통합진보당은 원내에 진출하기가 힘들 거리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심판하겠죠. 여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보다 강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정희 씨가 말하기를 한미 동맹은 남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동맹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바야 차라리 북한으로 가십시오.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편드는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면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거나 색깔론을 들이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전쟁 말고 평화로 가자고 하는데 보수 언론들이 북한 편들기니 종북이니 하며 공격을 퍼부어댄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평화를 얘기할 대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전면전을 도발할 듯한 북한인데도 정작 북한에 대해선 침묵입니다. 북한 감싸기를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몇 명과 당권을 장악한 세력의 뿌리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4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 총 6명이 원내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합진보당을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은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이상규, 김재현 의원, 그리고 최기영 정책기획실장과 김승규 최고위원 등입니다. 이들은 민족해방, NL계열의 경기 동부연합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이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당국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이 경기 동부연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동부연합 분들이나 남부연합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통진당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뭐 당 활동 계속 하고 있겠죠. 만들 때도 다 같이 처음에 당을 만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거니까.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의 뿌리로 알려진 경기 동부연합은 전국연합을 구성하고 있던 지역연합 8곳 중 하나인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출신이 많다는 점입니다. 경기 동부연합 실세라고 알려진 82학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84학번 정영주 전 민노당 경기도당 위원장, 86학번 윤원석 전 민중의 소리 대표 등 모두 외대 출신입니다. 성남 용인 지역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활동하던 지역으로 당시 경기 동부연합 소속 학생들도 졸업 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합류, 점진적인 조직 장악을 통해 현재 통합진보당의 주류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창당 mem버로 현재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최혜범 씨를 통해 민노당 창당 당시의 배경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연합이라든지 이런 운동권 단체로 유지를 해오기에는 너무 뭐랄까 좀 영향도 없고 계속 이렇게 이제 소멸화돼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한국 제도 정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민노당이라든지. 목표를 정하면은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가서 주소지를 이전을 하고요. 가서 살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한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전략적으로 장악을 해 나갔죠. 당권파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그렇게 추론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동부연합은 현재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연대체입니다. 10년 전에 해산된 연대 조직이며 그러던 중 지난해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 동료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한 데 대해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잘못된 일로 심려를 끼쳤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정희 대표.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 책임도 없지만 이미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 졌습니다. 저를 얽어매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온라인 투표에서 IP 중복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벼랑 끝에선 이정희 대표.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끝내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2년 6월에 징역을 구형받은 이석기 의원. 민혁당의 강령은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한다는 등의 북한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 고법에서는 민혁당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규정, 민혁당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의원뿐만 아니라 이상규 의원 또한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석기, 이상규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통합진보당 내에서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최기영 씨는 2006년 1심의 간첩단 사건으로 3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사건이란 2006년 민주노동당 핵심 당직자 등이 F용지 100만 쪽 분량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사건입니다. 당시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민노당의 내부 정보들을 북한 공작원에 넘겨줘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처벌됐습니다. 그런데도 형을 마친 뒤 버젓이 통합진보당 내에서 당의 요직인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1990년대 난파된 대남 공작원으로 현재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동식 씨. 그는 최근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에서 민혁당, 1심의 사건 등에 노출된 지하당 조직들은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이나 그들이 구축해 놓았던 지하당 조직으로 조선노동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혁당 1심의 사건 모두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왕재산 사건 등 주로 굵직한 간첩 및 공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보수농객 변희재 씨는 심재환 변호사가 경기 동부연합의 브레인이고 이정희 대표는 기획 상품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해 창당된 통합진보당.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298명이 모금한 후원금 액수는 모두 449억 1,400여만 원으로 국회의원 1명당 평균 1억 5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의원 1인당 평균 1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이 뒤를 이었으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후원금이 가장 적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자금질 중 하나라고 의혹을 사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 통합진보당 및 진보진영 인사들이 CN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선거 홍보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CN커뮤니케이션즈는 선거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별도의 국보 보전 비용을 가로채는 방식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때 광고 주는 거하고 선거 선전물이 인쇄라든가 이런 거 다 갖다 맡기는 거지. 갖다 맡기고 또 그것도 있지. 그런데 일반 또 자기들 통합진보당 일반 홍보물들 있잖아. 선거 때 말고 이런 거 다 갖다 의뢰하는 거지. 일거리를 받아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돈을 댄다는 관계자의 이야기. 선거 때마다 프리랜서로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걔들한테 그런 식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동부연합의 활동 자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하니까 거기 일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국가로부터 27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정희 대표. 선거보조금의 지급 취지는 정당의 경상운영비 3개월치를 보조한다는 명목이지만 후보가 선거 도중에 사퇴를 하더라도 소속 정당은 이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억여 원은 법정 공보물에 유급 사무원의 수당과 식대 명목으로 15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즈에 선거 홍보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중도 사태에 논란을 일으킨 이정희 후보. 저는 오늘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올해 1사분기를 비롯해 2011년 말 창당 이후 1년 4개월 동안 통합진보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국고 보조금은 모두 약 60억여 원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그 일부가 통합진보당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선거 비용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퇴진을 했으면은 시쳇말로 먹튀라는 얘기가 나오려는데 그 점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세금도 나는 그 세금을 부당하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세금 타면 안 된다. 네, 안 돼요. 대한민국의 정당 통합진보당. 과거 민노당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거나 한때 같은 노선을 걸었던 인사들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제 한국 진보 운동이 일종의 컴플렉스인데요. 진짜 북한 인권이라든지 해야 될 얘기를 못하는 이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일단 진보가 오히려 더더욱 북한에서 가혹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광주에서의 그런 어떤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운동에 뛰어들었던 건데, 저는 통합진보당이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합니다. 통합진보당. 당명과 당헌 당규에는 통합과 진보, 자유, 평화, 민주, 인권 등 많은 긍정적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도 긍정적일까요? 우리는 이런 수사에 가려진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 핵개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이라고 두둔해 왔는데 북한이 서울 상공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지금도 자위권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 주류 세력들은 과거에 떠받들던 김일성 주체 사상을 버린 건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 건지 또 북한과의 연계가 있는 건지 아닌지 분명히 해주길 바랍니다. 셋째,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북한 인권에 대해선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헌법기관입니다. 또 통합진보당 역시 세금을 지원받는 대한민국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